안녕하세요. 9월 9일.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일단 오늘도 뭐 날씨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토요일 주말 잘 보내셨기를 바라면서 일단 오늘 뭐 또 오후에 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약간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이대로 가면 무산이라는 타이틀. 이 타이틀 자체가 조금 약간 무산을 조금 바라는 듯 합니다. 그래서 매경에서 주주 수건이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이대로 가면 무산 수건이었는데 그죠? 일단 이 타이틀 뉘앙스로 보면 수건이었는데 실패를 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내가 고덕관 기자라고 하는데요. 일단 요 내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주들이 갈망하던 합병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네, 일단 뭐 사실이죠. 뭐 자사주 매입하고 있는 상황에도 일단은 주가는 일단 현재 주식 매수 청구권 모두 아래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회사가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을 밑돌면서 합병 무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합병의 무산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현재 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모두 주식 매도 청구권 아래에 있는 상황이죠. 자사주 지난달 28일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지만 주가는 조금 그냥 하방 정도를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8월 17일 날 전격적으로 합병 발표를 했고 일단 합병 발표하면 그죠, 시너지 효과, 일단 긍정적인 요소 자체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단순하게 두 회사의 합산 매출보다는 적게 나오는 부분, 그리고 일단 재고 평가 쪽에 대한 부분이랑 판권, 강가 상각에 대한 부분, 요 두 가지 이슈 부분으로 일단 단기적으로는 또 영업이익 자체가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하튼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그 시점 이후상으로는 그죠, 계속 좋아질 겁니다. 두 회사가 합병이 되면 소별법인인 헬스케어 상장 폐지가 되는 상황이고, 합병 작업의 관건은 주가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하고 회사 측에 자신의 주식을 매입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주식 매수 청구권 해당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양사 합쳐서 회사에서는 1조 원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반대 의사 접수 기간이 이제 9월 25일부터 시작이 되는 상황이죠. 합병 발표 이후 시너지 기대감에 주가가 안정적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을 웃돌아야 합병 작업이 순항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상황이고, 장내에서 매도하는 것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가격 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장내에서 일단 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죠, 조금 부정적으로. 하지만 두 회사의 주가는 합병 발표 3주가 지나도록 여전히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을 밑돌고 있다. 두 회사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은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심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삼바도 연초 대비 12%, 뭐 지금 그죠, 70만원대 초반까지 해서 삼바도 많이 빠졌고, 현재는 제약바이오 중소형주가 좀 개별 이슈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사 간 합병이 단기적으로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판권, 일단은 강가 상각이 들어가고, 일단은 헬스케어 쪽에 있는 재고 2조 6천억, 요거 재고 소진 부분도 일단 평가에 대한 부분도 일단 조금 큰 두 가지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그러나 증권가에선 주식 매수 청구권 대량 행사에 따른 합병 무산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다. 셀트리온의 소액 주주 비용은 66%, 헬스케어 56%로 소액 주주의 표심이 중요하다.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과 주가 간의 괴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보다는 합병법인 출범 이후까지 주식을 들고 가려는 경향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다. 당연하죠, 그죠? 일단은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 주가가 조금 아래에 있더라도 제가 생각했어도 일단은 매수 청구권 그렇게 많이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내달 진펜트라의 FDA 승인이 호재도 대기 중인데다 합병에 따른 쇼커브로 인한 주가 부양 가능성도 제기가 된다. 합병에 따른 쇼커브, 일단은 이게 뭐 의무 상한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하튼 합병이 진행이 되면서 또 자연스럽게 일단 코스피로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죠, 소멸되면서 우회 상장되는 상황이라서 또 자연스럽게 패시브 자금 쪽에 대한 부분도 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영증권 대차 주식 반환 요청 시 포지션 청산에 따른 쇼커브링 가능성이 있다라며 주식 매수 청구권 권리 행사와 지수 리밸런싱 시점에 발생하는 주가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우리는 연말에 그죠, 일단 대주주 부분까지 좀 같이 봐야 되는 조금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뭐 합병에 대한 이슈, 대주주 이슈에서 헬스케어가 그죠 또 소멸이 되다 보니까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합산 쪽에서 대주주 일단은 산정이 되는 상황이라서 변수가 조금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분별로 조금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요 주주 지분 현황 한번 보시면 일단은 여기 2023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일단 먼저 6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분기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일단 셀트리온 홀딩스가 20% 지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스킨큐어가 2%대, 그리고 테마색이 3.8%대, 연기금이 7.4%, 그리고 기타가 63.8%, 그리고 자사주가 2.8%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주식수 1억 4,600만 주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단순하게 보면 그죠, 셀트리온 홀딩스, 서정진, 스킨큐어, 테마색도 찬성을 하겠죠. 네, 아무튼 뭐 테마색도 찬성을 할 거라고 보고 연기금도 찬성을 하겠죠. 여하튼 그러면 요 때가 보면 뭐 그냥 저의 단순한 생각입니다. 어차피 연기금이나 테마색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죠, 합병하면 더 좋아지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조금 따놓은 쪽은 한 33.4% 지분 부분은 찬성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변수가 여기랑 일단 자사주를 합치면 대략 36.2% 일단은 찬성 쪽이고, 변수가 있장 기타죠. 기타가 63.8% 해당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일단 일반 외인들 그리고 기관 그리고 개인 우리 소액 주주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 홀딩스가 24.3%대,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직접 지분 11%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스킨큐어가 1%대. 요 테마색도 그죠, 지분이 있을 겁니다. 지분이 있는 건데 조금 공식적으로는 조금 과거의 연간 보고서 상으로는 지분율이 비슷했거든요. 일단 여기에서는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헬스케어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겠죠. 뭐 1, 2%대다 뭐 최소한 그죠, 가지고 있을 거고, 여하튼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확인된 부분이 없어서 생략을 했고요. 그 기타 쪽에 대략 60.7%가 들어가 있고 자사주가 2.5%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뭐 찬성 쪽에 대한 부분 대략 39% 찬성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변수가 일단 여기 기타 60.7%에 해당되는 상황이죠. 여기서 일단 8월 28일 기준상으로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동사항은 그죠, 없고, 여기 연기금의 7.4%는 요 기준은 8월 2일자 기준입니다. 해서 8월 28일 기준상으로 약간의 변동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일단 기타 쪽에 대한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요 기타 쪽에 해당되는 사항이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요. 변동이 있는 이유가 자사주가 늘어났습니다. 자사주 늘어난 부분. 현재 6월 30일 기준상으로 410만 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요 8월 28일 기준상으로는 이게 대략 한 410만 주가 아니고 440만 주 정도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440만 주 정도에다가 지금 현재 자사주 진행되는 부분이 있죠. 대략 한 66만 주인가요? 69만 주인가요? 그게 일단은 더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410만 주에서 510만 주 가량으로 대략 한 100만 주 가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기타 부분 쪽에서 빠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또 기타 좀 반대할 확률 자체가 더 적어지는 상황입니다. 해서 63.8에서 자사주가 늘어남으로써 빠지는 기타 매출 63.1% 해서 0.7% 더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일단 변동성, 자사주, 기존의 6월 30일 기준상으로 407만 주에서 이것도 똑같은 기준상입니다. 8월 28일 기준상으로 대략 이것도 한 440만 주 정도 해당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자사주 매입건까지 합치면 514만 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타 매출도 마찬가지죠. 한 60.7%에서 60%로 소폭 또 빠지는 상황입니다. 이 기준상으로 대략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변동이 되는 부분 자체가 일단은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 테마색 부분을 일단 집어넣습니다. 일단 제 기억으로
작년 연간 보고서 기준상으로 테마색의 지분율이 셀트리온에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랑 비슷했거든요. 비슷한 사항이라서 일단은 헬스케어 쪽에 대한 지분율도 지금 현재 셀트리온 쪽에 가지고 있는 3.8% 부분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략 624만 주 정도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요 624만 주가 기타 쪽에서 빠지죠. 그래서 9,800만 주에서 9,200만 주, 이 테마색 부분 자체가 빠짐으로써 56.2%로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동일합니다. 뭐 연기금도 일부 있겠지만 그죠? 요거는 일단은 생략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변수, 나머지 뭐 셀트리온 홀딩스, 서정진, 스킨큐어, 테마색, 연기금, 자사주 모두 찬성, 뭐 반대표를 안 던진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은 63.1%대, 헬스케어는 56.2%대. 요게 일단은 그 변수, 합병이 통과가 되느냐, 합병이 무산이냐, 주식 매도 청구권 거죠. 그게 변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셀트리온의 주식 매도 청구권 가격 15만 813원이죠. 헬스케어가 6만 7,251원. 그러면 요 기타 수량에서 대략 비슷하죠. 셀트리온도 9,200만 주, 헬스케어도 9,200만 주. 여기에서 3% 정도만 주식 매도 청구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각각 270만 주 정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70만 주, 셀트리온 기준상으로는 4,100억대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헬스케어는 1,800억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두 개 합치면 대략 6천억대가 나오는 사항이죠. 여기서 우리가 회사 쪽에서 한 1조 원대 주식 매도 청구권 금액을 조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수준 자체가 요 기타 부분에 대략 5%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셀트리온 5% 하면 460만 주에 6,965억, 헬스케어 5% 하면 마찬가지 460만 주에 3,100억대에 해당되는 상황이라서요. 두 개 합치면 대략 1조 70억 정도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그죠. 아까 뭐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 조금 아래에 있더라도 제가 봐서는 뭐 합병은 성공할 듯 한데요. 여하튼 회사 측에서는 이제 9월 25일부터 반대 의사 접수가 되고 실질적으로 또 10월 말부터죠. 10월 23일부터죠. 아무튼 주식 매도 청구권 행사할 때 그때 주가가 위에 충분히 뭐 위에 가 있을 수 있을 듯 하고요. 일단은 뭐 주식 매도 청구권 가격 근처에서만 왔다 갔다 해도 제가 봐서는 뭐 주식 매도 청구권 과다가 나옴으로써 합병이 무산되는 가능성은 극히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일단 변수는 기타 부분이고, 테마색, 연기금 그죠. 뭐 그 합병 찬성을 위해서 또 홍보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별다른 부분이 없으면 그죠. 합병 이대로 진행이 되는 것보다는 합병이 되어서 내부 거래 비중이라든가 창고 매출, 이게 신뢰도가 확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큰 테마색이라든가 연기금 같은 큰 지분 투자자들은 당연히 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지분을 조금 나눠서 봤던 사항이었고요. 오늘 일단 기사가 이게 나와서 여기에 조금 한번 대략 팩트 체크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주가가 주식 매도 청구권 가격보다 크게 빠지지 않는 이상 주식 매도 청구권 가격 1조 원 이내로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